여러분 어젯밤에 어떤 자세로 주무셨습니까? 혹시 천장을 보고 주무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치매의 문이 열립니다. 믿기 어렵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쓰레기가 젊을 때부터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들은 이미 40대 때부터 뇌 속에 찌꺼기가 쌓여왔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으니 무시하기 쉽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뚝 끊기고 말이 막히고 성격이 바뀝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20년간 치매 원인을 추적해온 뇌과학 박사 박지훈입니다. 전국의 노인복지관과 건강센터를 돌아다니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잘못된 수면 자세로 평생을 지내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단 한 가지 자세로 여러분의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비싼 약도 복잡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밤 누워있는 방향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자세를 알지 못하면 당신의 뇌는 매일 조금씩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직접 뇌 청소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68세 김영호님은 평생 천장을 보고 주무셨습니다. 정자세가 가장 편하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도 그렇게 주무셨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주무셨으니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60대 중반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고 방금 먹은 식사 메뉴도 기억이 안 나고 말이 막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김영호님은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셨죠. 검사 결과는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전문가는 몇 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호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셨어요. 나는 아직 손주도 돌봐줘야 하고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 기억을 잃어가면 어떡하나? 그날 이후 김영호님은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방법을 알게 되고 바로 바꾸셨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수면 자세와 타트체리 주스 루틴을 시작하신 거죠.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평생 천장을 보고 자던 사람이 갑자기 옆으로 눕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치매가 무서워서 참으셨대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세 달째엔 기억이 돌아오고 집중력이 살아났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속 시간도 정확히 기억하고 말도 술술 나왔습니다. 비싼 약 하나 없이 그저 자세 하나만 바꾼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김영호님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아내와 함께 등산도 다니십니다.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자세가 뇌를 살리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왼쪽 수면 자세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수면 자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천장을 보고 자는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정자세가 척추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뇌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최악의 자세입니다. 천장을 보고 자면은 중력 방향이 위로 향해서 뇌척수의 흐름이 막힙니다. 뇌 속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좀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작동하면서 뇌 속 쓰레기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자세로 자면은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합니다.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은 정자세 수면 시 노폐물 배출 효율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30%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만난 70세 이정환님은 정자세로 잔 후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다고 하셨어요. 마치 숙취가 있는 것처럼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대요. 음. 자세를 바꾼 뒤 이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기 전 쿠션을 등 뒤에 두어 천장을 보고 눕지 않도록 해보세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은 얇은 베개로 허리 지지대를 보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젯밤 어떤 자세로 주무셨나요? 오른쪽으로 눕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른쪽으로 자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은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압박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간과 위장이 오른쪽에 있어서 압박이 생기면 순환이 막히거든요. 네. 서울대와 하버드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오른쪽 수면 시 숙면 단계 진입률이 20%나 낮아졌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못 자면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62세 박수남님은 오른쪽으로 자는 버릇 때문에 소화 불량과 두통을 호소하셨어요. 밤새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머리가 지끈거렸대요. 왼쪽으로 누울 때 편안하도록 바디필로우를 사용해 보세요. 위산 역류가 있는 분은 살짝 상체를 높이시면 됩니다. 혹시 오른쪽으로 자면 편하다고 느끼셨나요? 그건 습관일 뿐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는 데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처음엔 불편해도 참고 견디시면은 나중엔 자연스러워집니다. 높은 베개 사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미용을 위해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뇌 건강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목이 꺾이면은 뇌척수액 통로가 좁아지거든요.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미국 수면의학협회 자료에 따르면 베개 높이 10cm 이상은 수면 중 산소 공급량을 15%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74세 정미라님은 낮은 베개로 바꾼 뒤 두통이 사라졌어요. 20년 동안 고생하던 편두통이 베개 하나 바꿨더니 없어진 겁니다.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 높이를 맞춰보세요. 너무 낮으면 어깨가 긴장되니까 체형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옆 사람이 봤을 때 목이 일직선이면 적당한 높이입니다. 여러분의 베개 높이는 몇 센티인가요? 무의식적으로 뒤척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면 중 뒤척임이 잦으면 깊은 잠 단계로 진입하기 어려워요.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들어야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뇌 청소도 됩니다. 그런데 뒤척이면 계속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심야 뒤척임이 시간당 15회 이상이면 글림프계 순환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66세 유명자님은 등 뒤에 바디필로우를 대고 자며 뒤척임을 줄이셨어요. 긴 베개를 허리 뒤에 두어 자세를 고정해 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2주 후 몸이 적응합니다. 뒤척이다가 아침에 자세가 달라져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디필로우를 사용해 보세요. 베개를 하나 더 사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치매 예방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면 전 스마트폰 시청도 뇌 청소를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유튜브 보시고 뉴스 보시고 카톡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잠들기 직전까지 보신다는 겁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깊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서울수면건강센터 조사에서 취침 1시간 전 휴대폰 사용자는 깊은 잠 시간이 35분이나 짧았습니다. 35분이면 1시간의 절반이 넘는 시간입니다. 69세 조성필님은 스마트폰 사용을 끈 차 일주일 만에 숙면이 가능해졌어요. 자기 전 1시간 조명을 낮추고 모든 기기를 꺼두세요. 대신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옛날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거죠. 잠들기 직전 휴대폰 확인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뇌는 빠르게 회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습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 버튼을 눌러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뇌를 깨끗하게 지키는 왼쪽 수면 자세 실천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 방향이 뇌척수액 순환과 일치해서 청소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왼쪽으로 누우면은 뇌에서 나온 노폐물이 중력을 따라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림프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죠. 스톤브룩 대학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왼쪽으로 눕힌 쥐의 뇌에서 노폐물 제거율이 오른쪽이나 정자세보다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위산 역류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베개 각도를 조정해야 하고요. 등 뒤에 바디 필로우를 두고 자세가 돌아가지 않게 해보세요. 65세 최동희님은 왼쪽 수면 자세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침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처음 며칠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왼쪽으로 자보실 준비 되셨나요? 타트 체리 주스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이게 부족하면은 잠을 못 자는 거고요. 타트 체리는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연구에서 타트 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신 그룹은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다고 합니다. 84분이면은 1시간 반 가까이 되는 시간이에요. 당분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니까 조심하세요. 마트에서 타트체리 주스 사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타트체리 함량이 50% 이상인 걸 고르시면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타트체리 주스 한 잔을 마셔보세요. 차갑게 마시지 마시고 상곤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72. 새 윤성만님은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밤에 서너 번씩 깼는데 지금은 아침까지 푹 주무신대요. 오늘 저녁 루틴에 타트체리 추가해 보시겠어요? 아보카도와 호두의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흡수율이 떨어져서 더 부족하기 쉬워요. 지나친 섭취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해요. 아보카도 반 개와 호두 5알을 저녁에 섭취해 보세요.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으셔도 됩니다. 호두는 그냥 씹어 드시면 됩니다. 약간 쓴맛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오메가3 성분이에요. 67세 강민숙님은 이 조합을 한 달간 드셨는데 불면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 조합 한 번이라도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시면 다음날 아침 몸이 가벼운 걸 느끼실 겁니다. 실내 온도 18도에서 20도, 조도 30룩스 이하일 때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활발합니다. 너무 더우면 잠을 못 자고 너무 추워도 잠을 못 잡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면은 몸이 차가워져지죠.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겨울철엔 난방을 너무 세게 하면은 목이 건조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수면 등이나 TV 장황은 반드시 꺼야 해요. 요즘 분들이 TV 켜놓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수면을 방해합니다. TV 소리가 작아도 뇌는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커튼을 닫아 수면 환경을 고정해 보세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면 더 좋습니다. 71세 서정혜님은 암막 커튼을 설치한 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수면을 많이 방해했던 거죠. 오늘 밤 조명은 얼마나 밝게 켜져 있나요? 취침 3시간 전 식사를 마치면은 뇌 청소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밤늦게 먹으면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뇌 청소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우리 몸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소화와 뇌 청소를 동시에 하기 어렵습니다. 공복이 불편할 경우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우유의 트립토판 성분이 숙면을 도와줍니다. 알람으로 식사 마감 시간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녁 7시까지 식사를 마치신다고 정하시고 지키는 겁니다. 69세 홍재성님은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긴 후 소화 불량이 사라지고 숙면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돌려보세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옵니다. 단,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 피하세요. 잠들기 30분 전에 가볍게 5분에서 10분 정도만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시니어 스트레칭 검색하시면 좋은 영상들 많이 나옵니다.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명상이나 복식 호흡도 추천드립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배가 부풀었다가 꺼지는 걸 느끼면서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5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는데 매일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복식 호흡을 10분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감소한다고 합니다. 족욕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천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물에서 발을 빼면은 천이 내려가는데 이때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천이 내려갈 때 졸음을 느끼거든요.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 15분 정도 족욕하시면 됩니다. 라벤더 오일이나 편백나무 오일 몇 방울 떨어뜨리시면은 향기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 좋습니다. 73세 김순덕님은 매일 저녁 족욕을 하신 후 수면 시간이 1시간 늘었다고 하셨어요. 족욕하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수분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낮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되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적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게 되거든요. 한번 깨면은 다시 잠들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안 마시는 건 아니고요. 목이 마르면은 한두 모금 정도만 마시세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 때문에 목이 마를 수 있는데 그럴 땐 가습기를 틀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적정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규칙적인 생활이 숙면의 기본입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활발하거든요. 아침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세요. 70, 세배 영철님은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킨 후 낮에 졸음이 사라졌다라고 하셨어요. 침실에서는 잠만 자세요.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 뇌가 침실을 각성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라고 뇌에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잠이 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사실을 배웠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장을 보고 자는 습관은 뇌 속 쓰레기를 쌓이게 하고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은 뇌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예, 이건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계속 잔다면 뇌의 청소 기능이 멈추고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치매의 무서운 점입니다. 반대로 오늘 밤부터 자세를 바꾸면 단 3일 만에도 머리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엔 집중력이 좋아지고 한 달 후엔 기억력이 회복됩니다. 3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이 겪은 변화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입니다. 오늘 밤 베개를 조정하고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이 작은 행동이 10년 뒤에 기억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트 체리 주스 한 잔 마시시고요. 방을 어둡게 하시고요.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들어가세요. 이 모든 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시는 겁니다.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평생 건강한 뇌로 사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의 질을 올려주는 저녁 루틴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왼쪽으로 눕는 습관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이 모두 건강한 뇌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